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경제학 심화 이번 시간에는요 국제무역론, 지난 시간에는 약간 우리가 뭐라고 할까 비교의, 절대의 뭐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요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요 무역 정책론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 정책론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볼만한 것은, 원래 시험에서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 이게 이제 출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관세부가 있을 때 효과, 그리고 쿼터, 수출 자율 규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관세부가 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쿼터, 수출 자율 규제, VER, 이렇게 쓰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게 598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세의 경제적 효과에서 요게 부분균형 분석이 있고요. 부분균형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시장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때 요걸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소국이 있고, 소국은 시장에서 결정된, 국제시장에서 결정된 세계시장의 가격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밑에 그림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요, 대국인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의 강국인데 또 소비량이 되게 많다 합시다. 인구는 작지만 스마트폰 두세 개는 있으세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근데 장벽을 쌓아서 외국에서 스마트폰 애플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장벽에 걸쳐서 일부는 못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그게 저 밖으로 나가게 되잖아. 넘어오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국제시장에서 애플의 스마트폰 가격이 팍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공급이 너무 많아지니까 우리나라에 흡수가 안 되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요 대국이 되면은,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요 598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볼게요. 대국이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대국의 수입량이 감소하게 되면, 수입이 감소하니까 국제가격 자체가 하락하게 됩니다. 수입품 가격이. 자, 그래서 수출품의 가격 대비 수입품의 가격이, 우리가 이걸 교역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수입품의 가격이 만약에 하락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역 조건이 개선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교역 조건이 개선되게 되면은,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소국일 때는 교역 조건이 불변인데 대국이 되면 수입품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교역 조건이 이렇게 개선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결국은 똑같은 물건을 우리가 수출하거나 이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수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수입품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이 하락하게 되니까,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대국의 경우에는 거기 2에 해당하는 만큼, 2가 바로 교역 조건의 개선으로 인한, 거기 보시면 사회후생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교재에 2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이 교육 조건 개선으로 인한 사회후생의 증가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고, 그게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요. 일반 균형 분석이라고 하면 이게 X제랑 Y제가 같이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오퍼곡선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퍼곡선까지는 우리가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아요. 여기서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제가 국제경제 강의를 따로 찍어서 오퍼곡선 파트를 열어드리긴 하겠지만, 최근 10년간 오퍼곡선이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아셨죠? 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시험에 출제는 자주 되지 않지만, 관세를 부과할 때요 우리의 관심사가, 나름대로 조세를 부과할 때도 최적 조세가 있단 말이야. 관세도 너무 높게 부과하게 되면 아예 수입 자체가 안 되고, 너무 낮게 되면 관세 효과가 별로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최적 관세율, 요거를 한번 봅니다. 자, 우리 경제학에서는 최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최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 그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관세를 부과할 때 교육 조건이 크게 개선이 되면 관세 부과 전보다 후생이 오히려 관세 부과 전보다 원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데 오히려 후생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증가가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요. 거기 보시면 옵티멈 타리프 레이트 해가지고 최적 관세율이다 하면 관세 부과한 국가, 우리나라가 관세 부과하면 우리나라 국가의 사회 후생이 극대가 되는, 그래서 최적이라는 말은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관세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면 사실 이게 우리가 국제경제학에서 하는 거라서 우리가 여기서는 수업 목적으로 했을 때는 사실 더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자, 스타를 붙였습니다. 탄력성, 외국의 수입 수요의 가격 탄력성, 요렇게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외국에 있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수입을 합니다. 수입 수요에 대한 탄력성을 살펴보는데 외국의 미국의 수입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교육 조건 개선에 따른 이득이 감소하게 돼서 그래서 최적 관세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커질수록 그러면 최적 관세율은 작아진다. 이렇게 관계로 알 수 있죠. 왜 이런 식이 도출됐어? 이거는 여기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외국의 수입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야. 그렇게 되면 이게 올라가다 못해 무한대가 되면 텍스는 빵이 돼버려야 되고요. 얘가 이제 또 1보다 작거나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또 의미가 없게 되죠. 자, 그래서 5번 보시면 관세국에서 최적 관세율을 부과하게 되면 이득을 얻지만 상대 국가는 관세 부과하면 교육 조건 악화로 손해를 보게 되잖아. 그럼 우리도 질 수는 없지 해가지고 그쪽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제 내기 어렵겠죠.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저도 말씀을 드리긴 했고요. 그 다음 밑에 실효 보호 관세율, 이것도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선 출제된 바가 잠깐 있는데 요 내용을 보세요. 거기까지 물어보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냥 거기 나와 있는 실효 보호 관세율은 거기 보시면 부가가치가 이전보다 얼마나 증가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걸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실효 보호 관세율 이렇게 너무 과하게 교재에는 좀 설명이 돼 있어요. 요거는 거기 보시면 개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수입제에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 물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물건이 수입이 안 되니까 국내 기업한테 유리해지지만 만약에 중간재 수입에 관세가 부과되면 생산비가 상승. 자, 관세가 어디에 부과되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이 관세가 만약에 최종재에 부과된다면 최종재에 부과 시 자, 이건 어떻게 돼? 그치? 아니 스마트폰 완성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스마트폰 자체가 못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국내 기업 입장은 어떻게 돼요? 국내 기업은 이득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유리해진다, 이득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근데 관세를요 외국에서 사용하는 석유 이런 거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재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러면 중간재에 관세를 부과 시 아니 비용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오케이? 부품 가격이 비싸지는 거라고.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생산비가 증가하는 거야. 생산비가 증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원유라든가 무슨 반도체 중에서 우리가 생산하지 않는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아니 가격이 비싸게 들어오니까 인풋 가격이 비싸지죠. 생산 요소 가격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때는 국내 기업이 불리해집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정리하시죠. 불리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명목 관세율 가지고는요, 아니, 국내 기업에 그냥 세금을 그냥 부과하는 것처럼 관세 부과하게 되면 국내 기업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걸 좀 간파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요, 실효, 이펙티브한 보호 관세율은 중간재와 최종재 모두 관세가 부과될 때, 그러니까 이 관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거야. 최종재에 관세가 부과되고 중간재에도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할 때, 뭐 물론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최종재에만 부과될 때, 중간재 같이 할 때 그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돼서 진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실효 보호. 자, 누구를 보호해? 국내 기업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을 보호하게 되는 효과를 보는 거야. 진짜 측면에서 봤을 때 효과를 살펴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순보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이거 어떻게 측정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요거요, Q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Q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관세율을. 그래서 거기 보시면 V가 value added 된, 부가 가치된 거야. 그래서 V라는 게 관세 부과 전 부가가치, 관세 부과 후 부가가치가 어떻게 되는가 빼기 관세 부과 전 부가가치. 이 공식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저 관세율은 이렇게 생겼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실효 보호 관세율은 역시 이렇게 생겼다라고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2번에 만약 관세 부과 전에 어떤 기업의 부가가치가 500만 원이었다 할게. 근데 관세 부과 후에 부가가치가 700이라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관세 부과 전에 부가가치가 500이었는데 부과 후에 700이었어. 그러면 이렇게 500분의 200 해가지고요, 실효 보호 관세율이 40% 곱하기 100 해서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종재에만 관세 부과하는 게 아니라 중간재에도 관세를 부과한단 말이야. 그래서 밑에 3번 볼게요. 최종재에 대한 관세율이 T고 중간재에 대한 관세율이 스몰 t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재에 대한 투입 개수가 얼마인가 해가지고 A 알파로 할게요. 알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 식을 잠깐 다시 한번 써봅니다. 네, 여기 한번 정리 좀 할게요. 이렇게 정리해서 여기 다 지울까요? 이렇게 가볍게 보세요. 출제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밑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어떤 기업이 원자재를 500만 원에 수입하여, 자, 어떤 기업이 원유를 수입한다라고 할게요. 수입을 하게 되는데 원유에 수입하는 가격이 500만 원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오케이? 자, 여기다가 최종 재화를 만들어 1,000원에 판매한다라고 할게요. 이게 최종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이 최종재를 소비자에게 1,000원에 판매한다고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중간재 투입 개수가 거기 보시면은 알파가 0.5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최종재 대비 원유 수입 인풋 들어가는 거잖아. 우리가 부가가치 아시죠? 인풋 대비 아웃풋 해서 그 차이만큼이야. 얘가 절반이네. 그래서 알파가 이 경우는 절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관세 부과 전에 부가가치가 500만 원이 되는 것인데 이거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V가 관세 부과 전에 부가가치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V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0원 대비 요걸 빼주는 거야. 1,000원에서 알파에 해당하는 만큼에다가 1,000원 0.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식으로 쓰게 되면 1,000원에서 1-0.5 이게 바로 부가가치 500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부가가치 5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알파가 0.5가 아니라 0.6 되면 1,000원을 내가 최종 판매했는데 600원 이렇게 되니까 400원만큼이 부가가치가 되는 것이고, 알파가 1일 순 없겠지. 1이 돼버리면은 뭐 1,000원에 원유 수입을 해가지고 1,000원에 판매하는 거니까 부가가치가 빵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식을 이렇게 중간 투입의 비중이 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식을 간단하게 세울 수가 있었고요. 근데 최종재에 대한 관세율이 만약에 0.3이고 중간재에 대한 관세율이 0.2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즉 최종재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관세를 부과했어. 관세율이 얼마라고요? 0.3이라고 할게. 0.3 이렇게. 중간재에 대한 관세율이 0.2라고 할게. 여러분, 그럼 최종재는 관세율이 0.3이다 그러면 원래 1,000원에 팔았는데 이게 1,000원의 가격이 아니라 들어오면서 30%의 세금이 더 붙게 되니까 1,300원에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최종재를 이만큼 관세를 부과해서 국제시장에서 이 최종재 가격을 올려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1,300원이 이렇게 되고요. 대신 중간재에다가 2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간재 가격도 비싸지게 되는 거야. 50 해가지고 이게 600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양쪽에 똑같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여기도 20% 부과하게 되면 1,200원 해서 요 차이만큼이 600원 이렇게 되거나 할 건데,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가 더 증가해. 이렇게 새롭게 증가한 부가가치는 어떻게 돼? 1,300에서 600을 뺀 700만큼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이해 가시죠? 자, 느낌만 보세요. 최종재도 세금 때려서 가격이 올랐고 중간재도 세금을 때려서 세금 때린 거지 관세 부과니까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 격차가 최종재가 더 많이 올라가니까 부가가치가 더 커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국내 기업들이 이득을 더 많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식으로 표현한 게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살짝 한번 볼게요. 자, 요 V 프라임 이거는 어떻게 식이 쓰여집니까? 하면요. 1,000원에다가 최종재 여기에다가 자, 1 플러스 0.3 1 플러스 0.3 이만큼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중간재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5 이게 알파지, 알파라 해도 되고 이것은 0.5인데 이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1 플러스 0.2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 이 알파가 0.5 하면 되겠죠. 그럼 요게 값이 70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실효보호 관세율 이렇게 표현하는데 과거 공무원 시험에서는 요것만 계산하세요 이렇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요 원리식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거기 식 정리되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 얘가 1-알파에다가 t-알파의 스몰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그냥 암기하시죠. 알파가 뭐라고요? 중간 투입물이 얼마나 인풋으로 작동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것이고, 대문자 t는 최종 생산물에 대한 관세율, 소문자 t는 중간 투입물에 대한 관세율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 뭐 쿼터 뭐 나와 있는데, 쿼터와 그리고 관세 부과와 수출 자율 규제 그 차이점 있잖아요. 605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량 할당, 수출 자율 규제, 관세 그거의 차이점. 효과는 똑같습니다. 대신 관세 부과했을 때 얻게 되는 정부의 조세 수입을, 관세 수입을 쿼터는 수입업자가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출 자율 규제는 수출업자가 가져간다.
그렇게만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직관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수출 보조금, 그거는 뭐 기본적인 보조금하고 똑같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뒤에 국내 시장이 독점일 때 관세와 쿼터의 차이, 이건 좀 너무 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좀 과하지만 기본 강의 중심으로만 잘 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냥 요 정도까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책의 내용이 있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국제금융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